번째로 생성되는 신경망 데이터에 부동소수점이냐 양자화되어 있느냐에 문제가 있는데요. 부동소수점의 경우는 보다 정확하고 자연스럽지만 파일 사이즈가 커지고 연산량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화를 하는 경우 덜 정확하고 부자연스럽지만 파일 사이즈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연산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생성한 모델전 TF-Lite는 양자화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제가 작업한 것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심지어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예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패키지 classification.tf-lite 밑에 가보면 classifier float mobile let 이라는 클래스를 호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클래스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데이터 유형이 부동소수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실행 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원인을 몰라 몇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다행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곳에서 클래시파이어 퀀타이즈드 모바일 렛이라는 클래스를 찾아 추가해주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자, 이 정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앱을 개발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기 전에 일단은 소스를 카피를 떠야 되겠죠. 이제 소스가 어디 있냐면은 역시 깃허브에 가서 텐서플로우 examples 밑에 가면 라이트 밑에 코드랩스 밑에 여기 플라워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드로이드 요거를 받아오면 되는데 examples를 눌러서 이 녹색 버튼을 눌러가지고 통째로 가져오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는. 그러면 윈도우 터미널을 열고 저는 우분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WSL2를 설치한 다음에 우분투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윈도우즈 위에서도 우분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G 드라이브에 들어가가지고 G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TF 워크스페이스 제가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git clone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열고 그래서 여기 열게 되면 TF-Lite에서 examples 밑에 있는 거를 라이트에서 코드랩스를 열고 플라워 클래시피케이션 안드로이드 들어가서 보면 피니시하고 스타트 두 개가 있습니다. 피니시는 좀 더 그 보안이 잘 되어 그러니까 코드가 좀 더 그 많이 채워져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는 조금 코드가 없는 스타트를 가지고서 한번 코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모델.tf TF-Lite가 없으니까 이걸 채워넣으라는 메시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소스 밑에, 메인 밑에, 리소스 밑에 여기요. 여기 보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프리 코맨드를 열고서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examples에 있는 거를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삭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TF-Lite 텐서플로우 모듈을 찾아서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우리가 만든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요런 메시지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버튼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SSL 파일이 정상적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코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투두 탭을 찾아가지고 여기에 코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보죠. 먼저 맨 위에 빌드 칩 그래드를 가보면 TF와 관련된 컴프레스 옵션, 압축 옵션을 갖다가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제 완료된 거는 이제 지우고요. 두 번째, 여기 TF-Lite 관련된 디펜던시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하네요. 관련된 부분을 또 찾아다가 집어넣겠습니다. 네. 이미 다 해본 거라 굳이 뭐.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길이 한 3개 나올 때는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꾸라는 링크가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색깔이 색깔이 바뀌게 되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싱크 나우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도 옛날 거라 좀 바꾸겠습니다. 또 30으로 바꾸고, 3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역시 싱크 나우 버튼 누릅니다.
컴파일 SDK는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쓸 SDK의 버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타겟 SDK는 이게 최종적으로 그 설치될 SDK 버전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최소 SDK, 미니멈 SDK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21 버전보다 높은 SDK가 설치된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이 앱은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결했으니까 없애주고요. 자, 이제 요거 클래시파이어와 관련된 것도 전부 다 찾아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는 GPU 딜리게이트를 선언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GPU 딜리게이트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TF 라이트 인터프리터를 선언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찾아서 넣어주고요. 잘 모르겠어도 제가 보는 이 화면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해결된 부분은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여기 179번에 GPU 딜리게이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것을 인터프리터 옵션에다가 추가하라. 그러면 코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TF-Lite 인터프리터 인스턴스를 생성하라. 있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to-do 코멘트를 제거를 하고요. 인프런스 run TF-Lite 230번 라인 하고, 그 다음에 TF-Lite 서포트 라이브러리로부터 텐서 라벨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프라이오리티와 관련된 맵을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레이블된 그 확률 순으로 이 맵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로직이 되겠어요. 좀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그 탑 순위, 가장 높은 순위의 확률을 갖는 것을 그 리턴 값을 내주는 그런 코드가 여기서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TF-Lite 모듈 전부 다 클로즈를 다 해주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를 더 넣습니다. GPU 딜리게이트도 클로즈를 해줍니다. 그러면 메모리 릭이 발생을 안 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도 이미지를 텐서 플로우에 입력할 수 있을 만큼 크기를 리사이즈 해주는 그런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뜹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밸류 값에 여기에 스트링스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해주면은 또 있습니다. 여기에 get 모델 패스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get 모델 패스 해서 to-do items가 0이 나왔기 때문에 넣어줘야 될 코드는 다 넣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컴파일 해보죠. 빌드가 다 잘 됐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해보려고 그러면 에뮬레이터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에뮬레이터 띄워서 녹색 버튼을 누르고 에뮬을 띄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디버그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해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에러가 나서 중독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 메시지만을 보면 자바 버퍼에 있는 요만한 크기의 바이트가 텐서 크기의 인풋에 요만한 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게 바로 부동 소수점과 자료량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꿔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걸로 교체를 해줘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행히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요게 다른 걸로 사용할 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TF 밑에 보면 있어요. 어디 있냐면 라이트 밑에 examples 밑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찾아보니까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소스가 있는데 요게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양자화된 클래스, 바로 classifier quantized mobilenet.java를 집어넣어주면 이거를 이 클래스를 호출하는 부분, 클래시파이어에서 이 부분을 호출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를 코멘트 아웃 해주고 그래서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고 여기에 잘못된 변수들을 교체를 해줘야 되죠. 여기에 보면 model.tflight하고 나머지는 똑같고요. 이렇게만 바꿔주고서 컴파일 해주면, 기다리죠. 컴파일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최소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에뮬레이터랑 카메라가 그냥 내부에 있는 그런 카메라를 잡고 있는 거라 이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그러니까 장미가 나왔을 때 장미를 실제적으로 디텍션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카메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다 됐으니까.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을 보면 이 권한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작을 클래시파이어 액티비티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클래시파이어 액티비티에 가서 보면 카메라 액티비티를 상속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카메라 액티비티에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카메라들이 있는데 버텀 시스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 이러저러한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CPU를 GPU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컨트롤이라든가 이 화면에 보여주는 정보에 관련된 컨트롤들을 제어하는,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카메라 액티비티에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클래시파이어 액티비티에는 그것을 상속받아서 이 안에서 클래시파이어라는 클래스를 다시 호출합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에서 정보가 나오면 이 RGB 프레임 빗맷을 통해서 이미지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클래시파이어라는 recognize image라는 함수에다가, 그리고 recognize image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끝나면 UI3D 가지고 버튼 시스를 갖다가 이미지를 recognize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화면에 그 사진에서 나온 이미지들을 전부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예, 바텀 시스에다가 여기다가 run on UI 스레드를 이용해서 여기는 정보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recognize 이미지를 들어가면 이미지를 로드를 하고요. 비맵 이미지를 다시 리사이즈해서 그 텐서 이미지에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풋으로 tfwrite 런에다가 이제 인터프리터에다가 집어넣어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결과값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라벨드 probability라는 게 이 결과값의 이미지들의 확률 정보를 전부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팅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세 가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세 개만 그런 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스는 많아 보이지만 매우 간단한 알고리즘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